형사 박준호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정미숙의 자세, 손의 각도, 눈빛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교관님, 박준호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30년 전 혹한기 훈련에서 저를 살려주셨던 분 맞죠? 박준호 상병입니다. 정미숙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집니다.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 시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꺼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용히 숨어 살던 한 여인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감동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노래 연습장. 밤 1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형광등 빛이 낡은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흐르고 어디선가 트로트 반주가 새어나옵니다. 정미숙은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62살, 짧게 자른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정미숙이 이곳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말수가 적고 늘 조용히 웃어넘기는 스타일이라 직원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그저 힘 좋은 아줌마 정도로만 통했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혼자 거뜬히 나르고 술 취한 손님들이 난동을 부려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뿐이었죠. 사실 이 노래 연습장에 오기 전에도 정미숙은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택배 상하차 손이 닿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질문을 던지면 그때마다 정미숙은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젠가는 또 떠날 곳이었죠. 카운터 옆 젊은 직원 수진이 하품을 하며 정미숙에게 말을 건넵니다. 미숙 언니,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손님들 진짜 오늘따라 시끄럽네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짧은 대답.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정미숙이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정미숙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처럼 가볍게,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걷는 모습, 걸음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바닥의 삐걱거림조차 피해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알바생일 뿐이니까요. 3번 방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남자들 서너 명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정미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별일 없어 보였어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5번 방에서는 중년 부부가 조용히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그 앞을 지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미숙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7번 방 앞. 여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문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술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정미숙은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직 개입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손님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미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의 높낮이, 말투, 호흡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어요. 정미숙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티내지 말고 티 안 나게 그렇게만 살자.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이었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만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알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 시절의 정미숙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정미숙은 그저 평범한 야간 알바생일 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미숙은 카운터로 돌아와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컵 하나를 닦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정해진 것처럼 일정했습니다.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역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도 야간 들어오시죠? 응, 그럴 생각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술 취한 손님들 더 많아지던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정미숙은 다시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심해야 하는 건 오히려 손님들 쪽이지.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가고 노래 연습장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미숙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어요. 평범한 야간 알바생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저 조용한 여자로. 하지만 정미숙이 컵을 집어드는 순간 손가락의 각도가 묘하게 정확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죠. 물건을 집어들 때도 힘의 분산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사람처럼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었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미숙은 그게 더 편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미숙이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복도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7번 방에서였어요. 아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정미숙은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날카롭게.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정미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소라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미숙은 앞치마를 벗고 카운터를 나섰습니다. 7번 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욕설. 수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7번 방이에요. 아까부터 좀 이상했는데. 내가 가볼게요. 정미숙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지만 여전히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7번 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 노래 틀어. 내가 돈 냈잖아. 형님, 진짜 오늘 그만하시죠. 이미 1시간 넘게. 뭐, 내가 뭔데 나한테 짓이야? 쾅.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숙은 문을 열었어요.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컵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소주병이 깨져 있었어요. 노래방 기계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죠. 한 명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다른 한 명은 셔츠 단추가 반쯤 풀어져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방에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취객 중 한 명이 정미숙을 올려다봤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누군데? 우리 방에 왜 들어와? 손님, 물건을 부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면 어쩔 건데? 내가 돈 냈잖아. 내가 돈 냈으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다른 취객이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즐기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시끄러워. 꺼져. 취객이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은 정미숙의 발치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수진이 뒤에서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하시죠. 위험? 뭐가 위험해?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취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정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미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님, 경찰을 부르기 전에 제발. 경찰? 경찰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내고 노래방 왔는데. 다른 취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명 모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노래방 기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기계가 벽에 부딪혔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진짜 곤란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꺼져. 내가 뭔데? 취객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정미숙이 재빨리 수진 앞으로 섰습니다. 취객의 손이 정미숙의 어깨를 스쳤어요. 손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죠. 정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취객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웃기네. 경고. 내가 나한테 경고를 해? 취객이 테이블 위에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던졌어요.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재밌네. 이거 재밌어. 다른 취객도 따라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리모컨, 마이크, 컵, 접시, 방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경찰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정미숙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눈빛만 조금 달라졌어요. 날카롭게 변했죠.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 멈추시면. 시끄러워. 내가 돈 냈잖아. 내가 돈 냈으면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취객이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정미숙은 손을 들어 가볍게 쳐냈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취객들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면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했어요. 다른 방 손님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죠. 정미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막아야 했습니다. 수진 씨, 뒤로 물러나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정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복도로 물러났어요. 정미숙은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취객 중 한 명이 정미숙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아줌마 혼자 뭐 어쩔 건데? 손님, 이제 정말 멈춰야 합니다. 시끄러워. 취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정미숙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정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복도에 나와 있던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정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정미숙을 향해 곧장 취객의 얼굴엔 분노와 술기운이 뒤섞여 있었어요. 힘껏 휘두른 주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휙!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정미숙의 상체가 살짝 기울어지더니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취객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정미숙은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섰죠.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바람처럼. 손님, 진정하세요. 정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이번엔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반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죠. 취객의 주먹은 또다시 허공만 가르고 말았습니다. 복도에 나와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두 손을 꽉 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다른 취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덩치가 큰 취객이었어요. 정미숙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정미숙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양손을 벌려 정미숙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취객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취객의 손이 정미숙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휙! 정미숙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으윽! 취객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느낌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미숙은 그대로 취객의 몸을 돌렸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했어요. 취객은 저항도 못하고 몸이 돌아갔습니다. 정미숙이 취객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취객은 중심을 잃고 소파 위로 쓰러졌어요. 쿵! 소파가 흔들렸습니다. 뭐야? 첫 번째 취객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화가 났는지 두 주먹을 모두 휘둘렀어요. 하지만 정미숙은 침착했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휙! 정미숙의 발이 낮게 밀려 들어갔어요. 취객의 발목을 살짝 걸었습니다. 취객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죠. 정미숙은 취객의 팔을 잡아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꺾임. 취객의 몸이 소파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정미숙의 손목이 정확하게 급소를 눌렀어요. 취객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무너졌습니다. 으악! 뭐야 이 아줌마. 취객은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통증이 엄청났던 거예요. 하지만 정미숙은 뼈를 부러뜨리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을 뿐이었죠.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정미숙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였죠. 정미숙의 움직임은 폭풍 같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강했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을 썼죠.
취객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한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뭐야, 무슨 기술이야?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먹질이 아니야, 저건 뭔가 다른. 정미숙의 제압 방식은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먹질이나 발길질이 아니었어요. 훈련된 기술이었죠. 군대에서 배우는 그런 기술. 정확한 급소 공격, 관절 꺾기, 중심 무너뜨리기, 모든 것이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소파에 쓰러진 취객들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미숙이 누른 급소 때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몸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죠. 이 아줌마 뭐야? 취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깬 듯했어요. 정미숙의 눈빛을 보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두 취객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숨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님들, 이제 진정하셨나요? 목소리도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단호함이 깔려 있었어요. 취객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미숙은 수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죠? 네, 근데 언니. 경찰 불러주세요. 이 손님들 좀 데려가시게. 정미숙은 다시 평범한 알바생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지고 바닥에 떨어진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복도의 손님들은 여전히 정미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조용한 아줌마가 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가능한 걸까? 취객 둘을 순식간에 제압하다니.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목소리도 떨렸어요. 방금 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티를 냈네. 조심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랜 훈련의 결과였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취객 중 한 명이 소파에서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보통이 아니야. 정미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청소를 이어갈 뿐이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노래 연습장 입구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비켰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어요. 수진이 입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여기에요. 7번 방이요. 형사 2명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형사는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뒤따라온 형사는 좀 더 젊어 보였죠. 둘 다 평복 차림이었지만 경찰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앞선 형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저희 직원이 폭행당할 뻔했어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네, 다행히 저희 언니가 막아주셔서. 수진이 정미숙을 가리켰습니다. 정미숙은 7번 방 안에서 여전히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취객들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고요. 형사가 방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어요. 엉망이 된 방, 소파에 쓰러진 취객들, 그리고 묵묵히 청소하는 정미숙. 형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박준호, 44. 강력계 형사로 1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웬만한 사건은 다 겪어봤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숙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깨진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모습. 하지만 박준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등의 각도, 어깨의 선, 손을 뻗는 방식. 박준호의 숨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뒤따라온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세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미숙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정미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였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걸음. 무게 중심이 완벽하게 잡힌 자세. 박준호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한겨울, 혹한기 훈련장, 눈보라가 치던 날. 그때 박준호는 21살 상병이었어요. 훈련 중 동상에 걸려 쓰러질 뻔했었죠. 그때 누군가 박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자 교관이었어요. 나이는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차가웠죠. 하지만 공정했어요.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았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그 교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죠. 그리고 제대 후 경찰이 되었어요. 그 교관에게 배운 것들이 평생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관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소문만 무성했어요. 누군가는 탈북자였다고 했고 누군가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죠. 박준호는 그 교관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교관님으로만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이 낡은 노래 연습장에서 박준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순간 정미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하지만 박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정미숙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정미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시 바닥에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죠. 박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의 각도, 물건을 잡는 방식, 서 있는 자세, 모든 것이 30년 전 그 교관과 똑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취객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형사님, 저 아줌마가 저희를 때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박준호는 취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미숙만 바라봤어요. 정미숙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어디 다친 데 있으십니까? 어깨요. 손목도 아프고. 저 아줌마가 진짜 이상하게 꺾었어요. 젊은 형사가 취객의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멍이나 상처는 없었어요. 손목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취객은 계속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준호는 정미숙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미숙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박준호는 멈췄습니다. 혹시 예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전 그 교관이 맞느냐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바생입니다. 손님들이 난동을 부려서 제지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한 떨림. 박준호는 그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시선이 정미숙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훈련 중 생긴 흔적처럼 보였죠.
박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맞아. 교관님이 맞아.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눈빛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박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은인. 하지만 은인은 자신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젊은 형사가 취객들에게 상황을 묻고 있었습니다. 취객들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저 아줌마가 먼저 때렸다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젊은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멍도 없고 상처도 없었으니까요. 정미숙은 방 구석에서 남은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컵들을 정리하고 쏟아진 물을 닦아냈어요. 묵묵히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준호는 정미숙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손놀림 하나하나가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컵을 집는 각도, 물건을 내려놓는 방식, 몸을 숙이는 자세,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군대식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죠. 박준호는 천천히 정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30년을 찾았던 사람, 평생 은인으로 기억했던 사람,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손가락의 각도, 손목의 힘 조절, 팔꿈치의 위치, 모든 것이 교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관님,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불평하던 취객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젊은 형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복도에서 눈을 크게 떴죠. 정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든 채로 굳어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기 손님이 저를 누구라고. 교관님, 박준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정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박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그 차갑지만 따뜻했던 눈빛, 혹독하지만 공정했던 시선, 지금도 똑같았어요. 박준호는 한쪽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댔습니다. 컵 조각이 흩어진 바닥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젊은 형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30년 전 혹한기 훈련에서 저를 살려주셨던 분 맞죠?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박준호 상병입니다. 아니, 박준호였습니다. 정미숙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잡았어요.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죠. 정미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손님 저는, 교관님, 저예요. 박준호, 1989년생, 육군 2등병으로 입대해서 상병으로 제대했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에 동상 걸려서 쓰러졌을 때 교관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박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견뎌라. 너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정미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교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훈련을 견뎌냈고 제대했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교관님을 찾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지셨잖아요.
아무도 교관님 행방을 몰랐습니다. 복도의 손님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젊은 형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정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시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어요. 정미숙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교관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교관님 덕분입니다. 제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제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모두 교관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미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미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교관님, 제가 평생 찾던 분을 만났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취객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무릎 꿇은 형사, 우는 중년 여자, 30년 전의 이야기, 모든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숙 언니가 교관이었다고? 젊은 형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배 형사가 무릎까지 꿇었으니까요. 정미숙은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어요. 박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교관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절이었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교관님,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이 순간 하나로 모였습니다. 정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그때 그 아이가, 네, 저입니다.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의 손님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장면이 너무나 강렬했으니까요. 정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준호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고요했어요. 그 시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단호했어요.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죠. 정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대충 훔쳤어요. 박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일어나세요. 이제 저는 그냥 알바하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정미숙은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복도의 손님들은 여전히 정미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젊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분이 정말 군대 교관이셨습니까? 박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어냈어요. 하지만 시선은 정미숙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네, 30년 전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혹독하지만 공정한 교관,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훈련은 지옥 같았지만 교관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실전에서 죽지 않도록 훈련시키셨죠. 정미숙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30여 년 전, 정미숙은 탈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28이었어요.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전투 기술, 생존 훈련, 특수 작전 능력.
한국 정부는 정미숙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훈련 교관으로 일하지 않겠냐고. 정미숙은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북과 남의 체계가 달랐어요. 말투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정미숙은 적응했습니다. 훈련 교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정미숙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젊은이들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혹독하게 훈련받아야 했죠. 하지만 공정했습니다. 정미숙은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았어요. 집안 배경도 학력도 계급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실력만 봤죠. 잘하면 칭찬했고 못하면 더 훈련시켰어요. 장병들은 정미숙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했어요. 정미숙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먼저 시범을 보였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혹한기 훈련, 사막 훈련, 산악 훈련, 수중 훈련, 모든 훈련에서 정미숙은 선두에 섰습니다. 장병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더 강했어요. 더 빨랐고 더 정확했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설이 되었어요. 혹독하지만 공정한 여자 교관. 북에서 온 전사. 정미숙의 훈련을 받으면 실전에서 살아남는다는 소문이었죠. 수많은 장병들이 정미숙에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제대 후에도 정미숙을 기억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정미숙 덕분에 자신들이 강해졌다고 믿었죠. 박준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동상에 걸려 쓰러졌을 때 정미숙이 박준호를 일으켰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박준호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미숙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지쳤어요. 매일 훈련하고, 매일 긴장하고, 매일 과거를 떠올리는 삶. 북에서의 기억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밤마다 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미숙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주목받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전쟁도 훈련도 과거도 모두 잊고 싶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정미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약간의 돈뿐이었죠. 훈련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로 15년. 정미숙은 떠돌았습니다. 여러 도시를, 여러 직장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낡은 노래 연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젠가는 떠날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교관님이라고 불렀어요. 정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흐릿해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왜 떠나셨습니까? 다들 교관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만하세요. 제발. 정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취객들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난동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 분위기에 눌렸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숙 언니가 저런 분이셨다니. 복도의 손님들도 웅성거렸어요.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박준호를 마주봤어요. 이제 저는 그냥 정미숙입니다.
교관도 전사도 아닙니다. 그저 야간 알바하는 62살 여자일 뿐이에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은인이 이렇게 숨어 살고 있다니. 정미숙은 바닥에 남은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대화는 끝났습니다. 박준호는 젊은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객들을 데리고 가라는 신호였어요. 젊은 형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두 취객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에 가셔야겠습니다. 뭐, 왜 우리가요? 저 아줌마가 먼저 때렸잖아요. 취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은 조금 깬 듯 했지만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저기 사람들이 다 봤어요. 증인들이에요. 다른 취객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덤벼들었다니까요. 젊은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취객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왔어요. 취객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요. 형사님,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복도에 손님들이 비켜섰습니다. 취객들은 끌려가면서도 정미숙을 노려봤어요. 정미숙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갈 뿐이었죠. 박준호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여기 CCTV가 있습니까? 네. 아, 네. 있어요. 각 방마다 설치돼 있어요. 7번 방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카운터로 오세요. 수진이 앞장섰습니다. 박준호가 따라갔어요. 정미숙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카운터 앞. 수진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여러 방의 영상이 떴습니다. 7번 방이요. 시간은 언제쯤이었죠? 박준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전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수진이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화면에 7번 방 내부가 나타났어요. 두 취객이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두 취객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어요.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술병을 집어던지는 장면,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는 장면, 컵을 벽에 던지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준호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완전히 난동이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정미숙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차분하게 말을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객들은 듣지 않았죠. 소주병을 던지는 장면. 정미숙의 발치에 병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취객이 일어나서 정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휘두르는 장면. 정미숙이 수진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준호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재생해 주세요. 수진이 재생 속도를 늦췄습니다. 화면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취객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정미숙을 향해. 그 순간 정미숙의 몸이 움직였어요. 박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미숙의 상체가 기울어졌습니다. 아주 조금. 주먹이 어깨를 스쳤어요. 완벽한 회피였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했죠. 취객이 다시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정미숙은 반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또다시 회피. 정확했습니다. 다른 취객이 달려들었습니다. 정미숙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미숙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잡는 장면. 살짝 비트는 동작.
취객의 몸이 돌아가는 모습, 모든 게 한 호흡에 일어났어요. 박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가 역시예요? 방어만 하셨어요. 단 한 번도 먼저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저 움직임, 모두 방어입니다. 회피하고,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다치게 하진 않으셨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정미숙의 발이 취객의 발목을 꺼는 장면, 손목이 급소를 누르는 장면, 취객이 소파로 쓰러지는 장면,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군대식 제압 기술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을 썼죠. 박준호는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정미숙의 움직임을 천천히 분석했어요. 발의 위치, 손의 각도, 몸의 중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교관님 여전하시네요. 박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미숙 언니가 먼저 때린 게 아니네요? 네. 철저히 방어만 하셨습니다. 정당방위예요. 박준호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저 취객들은 무고죄와 재물손괴죄, 그리고 난동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억울하게 될 뻔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7번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미숙이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서, 취객 2명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피해자라니까요. 저 아줌마가 먼저 공격했어요. 젊은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영상 보시죠. 취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자신들이 난동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물건 던지기, 기계 파손하기, 직원에게 손 올리기,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무고죄, 재물손괴죄, 난동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젊은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취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박준호는 조사실 밖에서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미숙의 움직임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교관님은 변하지 않으셨어.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고 복도엔 정미숙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정미숙은 7번 방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놀랐어요.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헹구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수진 씨. 정미숙이 걸레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옛날 얘기예요. 하지만 제발 그냥 평범한 알바생으로 대해주세요. 정미숙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정미숙은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죠.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준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박준호는 7번 방 앞에 섰습니다. 정미숙과 눈이 마주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취객들은 무고죄와 재물손괴죄로 입건됐어요. 영상이 명확했으니까요. 다행이네요.
정미숙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교관님, 그만 부르세요. 이제 저는 정미숙일 뿐입니다. 정미숙 씨. 박준호가 호칭을 바꿨습니다. 정미숙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죠. 제 팀 아이들에게 기본 제압술만 조금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호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교관님이라면. 박 형사님. 정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그 세계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강요할 순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한 부탁이었네요. 박준호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정미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네요. 박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교관님 아니, 정미숙 씨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미숙은 걸레를 양동이에 넣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팀은 몇 명인데요? 박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5명입니다. 모두 젊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박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라면 모르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십니까?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죠. 박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깊게.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 좀 도와준다고만 하세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만입니다. 딱 한 번. 네, 알겠습니다. 박준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 그 은인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니. 정미숙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카운터에 걸었어요. 이제 퇴근해야 해요. 박 형사님도 돌아가세요. 네.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에게서 종이를 받아 번호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하세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호는 종이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정미숙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퇴근하세요? 응. 오늘 고생했어요. 언니야말로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정미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과 인사하고 노래 연습장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미숙은 재킷 지퍼를 올렸어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정미숙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줬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교관이었던 자신을, 은인이었던 자신을.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정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래, 내일은 조금 다를지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오늘 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박준호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기억해주는 사람에게는. 정미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걸음엔 힘이 있었습니다. 어깨도 조금 펴졌죠. 내일은 조금 다를 겁니다. 조금은 밝을 겁니다. 가로등 불빛이 정미숙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미숙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정미숙 씨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